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 지은은 손에 들린 꽃다발을 꽉 쥐었다. 10년의 연애를 기념하는 날, 그녀는 약혼녀 민지를 위해 준비한 깜짝 파티를 상상하며 웃었다. 하지만 호텔 방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민지가 헐리우드에서 온 여배우 사라와 침대에 누워 웃고 있었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다. 지은은 문을 쾅 닫고 뛰쳐나왔다. 비가 그녀의 눈물을 가려주었지만 마음속 상처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지은은 28살, 서울의 유명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다. 그녀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을 잡았다. 민지와의 만남은 대학 시절부터였다. 민지는 30살, 연기자로서 점점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최근 헐리우드 진출을 준비 중이었고 사라라는 여배우와의 협업이 그녀의 커리어를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였다. 하지만 그 협업이 이렇게 개인적인 배신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가족들에게 민지와의 관계를 숨겨온 지은에게 이 배신은 단순한 연애 문제 이상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그녀의 보수적인 부모님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출근길에 민지의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오해야. 설명할게. 민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하지만 지은은 차갑게 대꾸했다. 설명. 그 장면이 오해야. 그녀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에 도착해 책상에 엎드렸다. 동료들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물어보지 않았다. 지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10년의 추억, 함께한 웃음과 눈물, 그리고 미래의 약속. 모든 게 무너진 지금, 그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용서. 아니면 이별.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었어.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이미 정상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었다. 민지는 지은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제발 들어줘. 그녀가 애원했다. 지은은 문을 열어주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민지는 사라와의 만남이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영화 촬영 때문에 가까워졌어. 술에 취해서. 미안해.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10년을 함께한 나보다 그 여자가 더 매력적이었어.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다. 민지는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사라와의 관계가 필요했다고 털어놓았다. 헐리우드 진출이 코앞이야. 사라가 도와줄 수 있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럼 나는?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야. 이 순간 지은은 자신의 위치를 깨달았다. 민지의 야망 앞에서 그녀는 장애물이 된 기분이었다. 가족의 압력이 더해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민지와의 관계를 숨기며 아직 적임자를 못 만났어요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이제 그 거짓말이 더 무거워졌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부모님의 실망, 친척들의 수군거림, 사회의 낙인. 지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항상 착한 딸이 되려고 노력했다. 동성애를 깨달았을 때의 혼란, 그리고 민지를 만난 후의 행복. 하지만 지금 그 행복이 산산조각 났다. 내가 잘못한 건가? 지은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물었다. 민지는 사라와의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상처로 가득했다. 내가 나를 배신한 순간 우리 관계는 끝났어. 그녀의 말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다. 지은은 혼자 남아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안에서 그녀의 사랑은 항상 숨겨져야 했다. 이제 그 사랑마저 배신당한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고통스러운 밤이 계속되었다. 지은은 로펌에서 중요한 사건을 맡고 있었다. 클라이언트는 대기업의 성추행 피해자였다. 그녀는 증거를 모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했다. 당신의 아픔, 이해해요. 지은의 말에 클라이언트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지은 자신도 내적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민지의 배신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출근 후, 그녀는 민지의 메시지를 무시했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민지의 문자가 계속 왔지만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친구 수연에게 털어놓았다. 수연은 지은의 유일한 동성애자 친구였다. 그런 일이. 민지가 왜 그랬을까? 수연의 말에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커리어 때문이래? 하지만 그게 변명일 뿐이야. 수연은 지은을 위로하며 사회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답게 살아야 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회의적이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최근 동성 결혼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뉴스가 그녀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행복할 자격이 없나? 지은은 속으로 생각했다. 민지는 사라와의 만남을 후회했다. 그녀는 사라에게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했다. 사라는 놀랐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대답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꽃과 편지를 보냈다. 내 인생의 전부는 너야의 편지의 내용에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가족 모임이 다가왔다. 지은의 부모님은 그녀를 불러 결혼할 남자 소개해줄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웃으며 다직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괴로웠다. 어머니는 너처럼 예쁘고 똑똑한 애가 왜 아직 솔로야? 라고 한탄했다. 지은은 민지와의 관계를 밝힐 수 없었다. 만약 알면 부모님은 충격받을 터였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으로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여겼다. 지은은 모임 후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 그녀의 갈등은 깊어졌다. 민지와의 사랑을 포기할까? 아니면 가족을 실망시킬까? 선택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는 지은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제발, 나 좀 봐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왜 왔어? 지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민지는 사라와는 끝났어. 증명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내가 나를 이용한 기분이야. 내 야망 때문에 라고 반박했다. 대화는 감정적으로 변했다. 민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 성공해야 해. 하지만 너 없인 의미 없어. 지은은 그 말에 약간 누그러졌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았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해? 그녀의 질문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만남 후 지은은 내적 투쟁을 이어갔다. 그녀는 심리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다. 상담사에게 내 사랑이 잘못된 건가요? 라고 물었다. 상담사는 사랑은 잘못이 없어요. 사회가 문제죠 라고 답했다. 지은은 그 말을 곱씹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직장에서 동료가 동성애자에 대한 농담을 하자 그녀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런 사람들, 이상하지? 동료의 말에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은 자신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다. 민지는 사라와의 프로젝트를 포기했다. 너 때문에 포기할게. 그녀의 결정에 지은은 감동받았지만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포기한 게 아까워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너만큼 소중한 건 없어 라고 대답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고려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 소식을 듣고 주저했다. 엄마가 아프시네 아버지의 전화에 지은은 걱정됐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난 그녀는 엄마, 나 행복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폭발할 듯 했다. 민지와의 관계를 유지하면 가족을 잃을까? 포기하면 자신을 잃을까? 이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는 지은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지은의 삶은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로펌에서 큰 사건을 이겼지만 기쁨은 없었다. 클라이언트의 감사 인사에도 그녀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마음속에 민지의 배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지은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민지는 사라와 완전히 끊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증거로 메시지 기록을 보여주었다. 봐, 끝났어. 지은은 그걸 보고 약간 안도했지만 신뢰는 깨진 상태였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다시 안 할 보장은 그녀의 말에 민지는 침묵했다. 사회적 압력이 더해졌다. 지은의 친구들이 결혼 소식을 전해왔다. 너도 빨리 결혼해. 친구들의 말에 지은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한국 사회에서 28살 여성은 결혼 정년기였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사회가 인정하지 않았다. 민지와의 관계를 공개하면 직장에서도 문제가 될 터였다. 로펌 파트너는 보수적이었고 동성애자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지은은 그 사실을 알기에 더 조심스러웠다. 내 커리어가 망가질 수 있어 그녀는 걱정했다. 민지는 자신의 에이전시에서 압력을 받았다. 헐리우드 프로젝트 포기. 미쳤어. 매니저의 말에 민지는 개인 사정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포기한 대가는 컸다. 다른 기회가 사라지고 그녀의 명성은 타격을 입었다. 가족의 갈등이 고조됐다. 지은의 어머니가 퇴원 후 너 남자친구 없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있어요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의심스러워했다. 진짜. 소개시켜. 지은은 당황했다. 민지를 소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거짓말이 그녀를 더 괴롭혔다. 엄마를 속이는 내가 싫어. 지은은 일기장에 썼다. 민지는 지은의 집을 방문해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릴까? 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은은 안 돼. 그럼 모든 게 끝나라고 거부했다. 이 의견 차이가 그들의 관계를 더 긴장되게 만들었다. 대립의 순간이 왔다. 지은과 민지는 카페에서 만났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사회가 변할 거야 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은은 변할 때까지 기다리다 죽을까 봐 라고 반박했다.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민지는 내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비난했고 지은은 내가 배신했잖아 라고 맞받아쳤다. 이 싸움 후 그들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 지은은 혼자서 자신의 감정을 돌아봤다. 내가 사랑하는 게 죄인가? 그녀의 내적 독백이 이어졌다. 사회의 정형화된 가치관이 그녀를 압박했다.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가족의 기대,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 민지는 자책했다. 내 야망 때문에 지은이를 잃을 뻔했어. 그녀는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치료사에게 사랑과 커리어, 뭐가 더 중요할까요? 라고 물었다. 치료사는 균형을 찾아야 해요. 라고 조언했다. 민지는 그 말을 새기며 지은에게 사과 편지를 썼다. 미안해. 내가 제일 소중해. 지은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내가 사라와 잤다는 사실이 잊히지 않아 그녀의 마음속 상처가 깊었다. 사회적 논란이 더해졌다. 뉴스에서 동성애자 차별 사건이 보도됐다. 지은은 그걸 보며 공감했다. 우리도 피해자야. 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바꿀 용기가 없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결혼 안 하면 안 돼라고 압박했다. 지은은 엄마, 나 동성애자예요 라고 말할 뻔했지만 참았다. 대신 그녀는 민지에게 우리 헤어지자라고 말했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우리가 왜? 지은은 사회와 가족 때문에 라고 대답했다. 이 결정은 그녀에게 큰 고통이었다. 사랑을 포기하는 게 옳을까? 지은의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헤어짐 후 지은의 일상은 공허했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반복,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민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잘한 선택인가? 그녀는 매일 자신에게 물었다. 민지는 에이전시에 복귀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지은 없이 무슨 의미, 그녀의 후회가 쌓였다. 사라가 다시 연락해왔다. 다시 함께할까? 하지만 민지는 거부했다. 이미 끝났어. 그녀의 결정은 자신의 도덕적 성장을 보여주었다. 지은은 수연과 만나 위로를 받았다. 헤어진 게 잘한 일일까? 수연은 내 행복이 중요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가족의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아버지가 결혼 상대를 소개받아라라고 강요했다. 지은은 아빠, 나 혼자 살게요 라고 대답했지만 아버지는 화를 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상한가? 지은은 그 말에 상처받았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끝내 커밍아웃하지 못했다. 이 갈등이 그녀를 더 고립시켰다. 민지는 지은의 소식을 듣고 그녀의 집으로 갔다. 헤어지지 마. 민지의 애원이 시작됐다. 지은은 늦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다. 내가 나를 배신했잖아. 지은의 말에 민지는 그건 실수였어. 용서해줘. 대화는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사회적 대립이 발생했다. 지은의 로펌에서 동성애 관련 소송이 들어왔다. 그녀는 그 사건을 맡아 피해자를 변호했다. 차별은 잘못됐어요. 법정에서 그녀의 연설은 열정적이었다. 이 경험은 그녀의 내적 성장을 촉진했다. 나도 싸워야 해. 지은은 깨달았다. 민지는 자신의 에이전시에서 동성애 지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내 사랑을 숨기지 않을게. 그녀의 결정은 대중의 논란을 일으켰다. 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많은 이가 비난했다. 연예인이 왜 그래? 댓글들이 쏟아졌다. 민지는 그 압력에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재회 시도가 이어졌다. 지은과 민지는 공원에서 만났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민지의 제안에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과 사회가 하지만 민지는 함께 이겨내자라고 설득했다. 이 만남은 그들의 관계에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에서 지은은 어머니를 간호하며 엄마, 미안해라고 속으로 말했다. 어머니가 깨어나 너 행복해야 해라고 말하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이 사건은 그녀의 결정을 재고하게 만들었다. 가족을 위해 포기할까? 갈등이 다시 고조됐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내가 결정할게 하지만 자신의 고통을 숨겼다. 배신의 후유증이 드러났다. 지은은 민지를 용서하려 했지만 사라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정말 끝난 거야. 그녀의 의심에 민지는 맹세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신뢰 회복은 어려웠다. 사회의 정형화된 도덕이 그들을 압박했다. 동성애는 잘못이라는 목소리가 주변에 많았다. 지은은 그에 맞서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썼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익명으로 올린 글이지만 그녀의 첫 번째 저항이었다. 민지는 그 글을 보고 감동받았다. 내가 자랑스러워. 재회의 가능성이 보였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가 예상됐다. 지은의 아버지가 너 요즘 이상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빠, 나 동성애자예요 라고 커밍아웃했다. 아버지는 충격받아 그럴 리 없어 라고 부정했다. 이 순간
가족의 갈등이 폭발했다. 커밍아웃 후 지은의 가정은 혼란에 빠졌다. 어머니는 울며 왜 그런 거니? 라고 물었다. 지은은 엄마, 이게 나예요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치료받아라 라고 강요했다. 지은은 치료할 게 아니에요 라고 반박했다. 이 대립은 가족의 유대를 시험했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하며 함께 버티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내 배신 때문에 더 힘들어라고 털어놓았다. 민지는 다시 사과했다. 내 잘못이야. 보상할게. 그들의 관계는 점점 회복됐다. 사회의 반응도 만만치 않았다. 지은의 로펌에서 소문이 돌았다. 그의 동성애 잘에 동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지은은 그 압력에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내 삶은 내 거야. 그녀의 결의가 강해졌다. 민지의 커리어는 타격을 입었다. 캠페인 참여로 일부 광고가 취소됐다. 연예인으로서 조심해. 매니저의 경고에 민지는 내 신념이야 라고 대답했다. 이 희생은 지은에게 감동을 주었다. 내가 포기한 게 맞네. 지은의 말에 민지는 너만큼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 재회 후 그들은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 여자들 이상해. 지은은 그걸 무시하려 애썼다. 내적 식탁에서 그녀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라고 물었다. 고조된 긴장 속에서 최종 대립이 왔다. 지은의 부모님이 민지를 만났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아버지의 비난에 민지는 지은이를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시간이 필요해 라고 대답했다. 이 만남은 가족의 화해를 위한 첫걸음이었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상담을 받았다. 서로를 이해하자.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그들은 과거를 털어놓았다. 민지의 배신 이유, 지은의 불신. 이 과정에서 그들의 유대가 강해졌다. 사회적 변화도 보였다. 동성 결혼 지지 시위에 참여한 그들은 평등을 위해 라고 외쳤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의 공격에 노출됐다. 너희들 지옥 갈 거야.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졌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민지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괜찮아. 시간이 지나 그들의 관계는 안정됐다. 지은은 로펌에서 승진했고 민지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성공했다. 하지만 희생의 대가는 컸다.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점점 나아졌다. 어머니가 너희 행복하면 되라고 말한 날, 지은은 울었다. 이 식탁은 그들의 여정을 상기시켰다. 배신, 용서, 저항, 그리고 사랑. 모든 게 얽혀 있었다. 이제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우리 결혼할까? 민지의 제안에 지은은 웃었다. 사회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지은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걸었어. 그녀의 식탁은 끝났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았다. 동성애 관계에서 배신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아니면 자기 기만일까?